경매로 산 가격의 10배의 금액을 받고 또 수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 또 돈을 버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PD가 저희 바뀌었어요. 우리 윤 PD가 새로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스타라고 하는데, 네, 우리 윤 PD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윤 PD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 잘 좀 봐주세요. 네. 윤 PD가 궁금한 게 많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윤 PD가 물어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네, 윤 PD가 뭐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쓰신 책인 강남 부자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강남 부자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 내용 중에서 네. 시대에 급변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은 자산관리에 성공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와중에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네. 또 그 부분의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살짝 기억이 나는데 책 내용이 한남대교가 개통하기 전에 한남동에서 신사동까지 이 한강 다리입니다. 69년도에 개통이 되고 1970년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일산에 사시던 분이 한남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강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한남동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남으로 건너와서 역삼동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한 500평을 삽니다. 네, 평당 30원 정도 주고 사셨습니다. 강남이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샀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죠. 다 한남대교가 개통이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또 연달아 개통이 돼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강남의 땅값이 이제 막 오르던 이런 시기였죠. 이런 시기에 500평의 땅을 일부 팔아서 강남에다가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외환위기, IMF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주변의 집값이 30, 40%, 50%씩 막 떨어질 때인데 이분은 이때 내가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IMF 위기만 제대로 극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 그래서 이분이 수도권에 경매로 나온 공장 부지를 또 삽니다. 한 50% 정도 싸게 삽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분이 사셨죠. 사고 나서 2000년에 IMF 극복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또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장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편입이 돼서 공장 부지가 수용이 됩니다. 경매로 산 가격의 10배의 금액을 받고 또 수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 또 돈을 버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분들은 분명히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 IMF와 같은 그런 기회가 있느냐? 바로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융위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98년, 10년 뒤인 2008년, 또 10여 년 뒤인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난 6개월, 7개월여간 많이 조정이 되고 많이 빠졌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은 또 다시 도약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자산관리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직도 더 떨어져야 돼. 반값 아파트 지금보다 더 반값으로 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분들은 자산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고 보면, 돌이켜 보면 IMF 때 이분이 공장 부지를 경매로 샀기 때문에 오늘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금융위기 때 그렇게 집값이 조정되고 떨어질 때, 금리가 높고 떨어질 때, 이럴 때 내 집 마련하고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지금의 부자거든요.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떨어져 있는데 이때 시대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그때 내가 2022년, 2023년도에 내 집 마련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금리 때문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 현상을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는 변동성이 많잖아요. 굉장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진정이 돼서 또 저금리로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실수요자들은 한꺼번에 들어가서 주택 가격은 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상향할 때 가격을 조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거는 주택 공급인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수도권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390여 가구뿐이 안 된다. OECD 국가들 450에서 650가구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가 공급이 작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은 또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을 실기하게 되면은 또 내 집 마련은 늦어지고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 PD 답변이 됐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